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삼각형의 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내심에 대한 이론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내심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거고 내심에 대한 학습지는 총 2장이 나갔어요. 자, 내심에 대한 이 이론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스탑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서 힘들면 또 영상을 스탑해서 조금 쉬었다가 듣는 것을 추천할게요. 자, 오늘은 내심 첫 번째, 접선과 접점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삼각형의 내접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내심이 무엇인지 자, 내심에 활용하는 것까지 어떠한 이론이 있나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접점과 접선이에요. 자, 우리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위치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원과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안 만나죠.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자, 원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되면 만나긴 만나는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하나, 2개의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위치 관계가 뭐가 있냐면 만나긴 만나는데 딸랑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원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러면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갈 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 그때 우리는 이 직선을 원의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접선, 접하는 선. 그 다음에 접할 때 원과 직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그 점, 딱 유일하게 만나는 이 한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이 용어, 접선과 접점의 용어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성질,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원이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자, 지금 이 점이라는 것은 원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원 위에도 있으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그으면 바로 이 선분은 반지름이 되겠죠. 원의 반지름.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은 반지름과 또 이 접선, 요 접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 여기 딱 수직으로 90도의 각도를 이루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성질은 그 이유를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의 학습 수준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90도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그 이유를 따지려면 첫 번째, 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기본 도형에서 각도 배우고 그럴 때 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이 뭐야? 라고 물으면 동그란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배웠는데 원이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여기 이 점으로부터 어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 여기 거리가 10cm라면은 이 점으로부터 10cm 떨어져 있는 이 평면상의 모든 점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원이 돼요. 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원 안에 있거나 원 밖에 있는 것은 이 점과의 거리가 몇은 아니다, 10은 아니라는 소리겠죠. 자, 이 점에서부터 10cm에 있는 것은 모두 원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그러한 점들을 다 모은 도형이 원이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원 위에 있지 않은 점들은 이 중심으로부터 중심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아니다. 자, 그러면 원 밖에 있는 점은
이 원의 중심 O와 거리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10cm보다 더 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거리는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가 되는데, 선분을 그었을 때 10cm 되는 이 지점을 지나서 또 더 가야 돼요. 이만큼. 따라서 원 밖에 있는 아무런 점, 이렇게 가까운 점을 하더라도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먼 점이 되는 것이 원 밖의 점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원 안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되나요? 원 안에 있는 점들은 이 원의 중심과의 거리를 재보면은 쭉 더 이어야지, 여기까지 가야지 반지름이 10cm가 되는데, 그것까지 도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만큼 가기 전이니까 당연히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은, 자, 이 문제 예로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0cm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원 안에 있는 점들은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고, 원 밖에 있는 점들은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멀고, 그 다음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딱 반지름의 거리를 가진다 라고 원의 정의로부터 이러한 성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되는 개념, 이거 역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개념인데, 그것이 뭐냐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했었어요. 일상 용어에서도 거리라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우리는 길 따라서 가는 거리를 일상 용어에서는 거리라는 개념인데, 길이 이렇게 나 있으면 이것을 다 따지는 것이 거리인데, 수학에서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최단 거리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짧게 도달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쭉 긋고 이 길이예요 라고 얘기하면 거리가 안 되겠죠. 거리는 이 점과 이 직선이 닿는데 가장 짧게 닿는 것. 그렇게 닿으려면 어떻게 닿아야 되냐면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거리가 된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자, 이 점과 이 변까지 이만큼이 이것이 거리가 된다.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라는 말은 여기가 90도를 이룬다라는 뜻이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이 두 개념을 바탕으로 왜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그은 이 반지름과 원의 접선이 90도를 이루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을 좀 크게 확대를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원의 일부분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접선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 딸랑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O. 자, 원의 중심과 이것을 접점을 잇는 것, 그것이 과연 거리가 될 건가? 그것만 생각하면 결론이 다 나는 부분이겠죠. 자, 거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만 집중해 보세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아봅시다. 거리는 가장 짧은 직선을 찾아야 돼요. 가장 짧은 직선. 가장 짧은 선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뜻하면은 원의 반지름, 원 밖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R보다 거리가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 그리고 원의 직선이 원의 안쪽에 있는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이 원 안에 있는 점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원 위에 있거나 원 밖에 있거나, 원 밖에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의 최단 거리가 될 수가 없죠. 반지름보다 더 머니까.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접점까지 그은 이 선이 바로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이룰 수밖에 없고, 자, 이것이 거리로 정의가 된다는 것은 이게 뭐다? 90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 내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0분 동안 이렇게 접선과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개념이 무엇인지랑,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은 이 반지름과 접선이 90도가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학년이 지나감에도 엄청 많이 쓰는 사실이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단어가 보이는 페이지가 왔어요. 자, 이것을 하기 전에 내접 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다각형. 다각형들이 내접원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 다각형은 뭐가 있냐면 삼각형, 그 다음에 예쁜 다각형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정오각형,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내접원은 뭐냐? 다각형의 내접원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은 변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지. 이 3변이 모두 원에 접하는 접선이 될 때, 그때 그 안쪽에 있는 원을 내접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변에도 원이 접해야 되고 접한다는 것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1개의 점에서 만나는 요것을 바로 내접원이라고 불러요. 다시 내접원의 개념은 자, 도형의 모든 변이 원에 뭐가 된다? 접한다. 접할 때 이 3변이 모두 삼각형 입장에서는 3변이 모두 이렇게 원에 접할 때, 즉 원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원을 우리는 내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각형도 내접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개념은 똑같아요. 사각형을 이루는 것은 4변, 4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인데 이 4변이 모두 원에 뭐가 된다? 접선이 될 때, 각각 접하는 상황일 때. 자, 그러면 여기 위의 변과도 한 점에서 만나고 왼쪽 변과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자, 원이 좀 예쁘진 않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럴 때 이 원을 사각형의 내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5개의 선분이 모두 원을 접할 때 이렇게 너무 안 예쁘네요. 자, 이렇게 대충 자, 이렇게 각각의 변이 한 점과 만나는 이렇게 원에 접하는 상황이 될 때 내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양한 다각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삼각형이 아닌 도형은 사각형부터 시작하죠. 다각형은. 그러면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십각형, 십일각형 이런 애들은 내접원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네, 직사각형처럼 생겼어. 여기 접하는 내접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딱 봐도 존재할 수가 없죠. 4변에 모두 접해야 되는데 원은 타원이 아니잖아. 원인데. 그러면은 이 3변에 접하는 원은 겨우 이렇게 그린다 쳐도 이 변에 지금 안 접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사각형부터는 내접원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도형이 뭐냐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렇게 생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든지 그렇든 간에 항상 내접원이 존재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실상 더 나아가서 정다각형은 내접원이 존재합니다. 정다각형이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애들은 내접원을 존재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맞죠? 자,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아무리 못났게 생겼든 예쁘게 생겼든 항상 존재하는 삼각형의 내접원이라는 것은 되게 관심이 쏟을 수밖에 없겠죠. 삼각형은 항상 내접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삼각형의 내접원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겠죠. 자, 내심은 뭐냐? 간단해요.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 불러요. 우리 원의 중심. 원이 존재를 해. 원의 존재를 하면 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배운 수준으로는 종이접기밖에 안 될 것 같아. 쌤 생각은.
반틈 접어서 반원 만들고 다른 방향으로 반틈 접어서 반원을 만들면 그것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지. 자, 보통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고 내심은 기호로 I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내접원과 내심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빈칸들이 보이죠? 학습지에. 자, 각각을 채워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꽉꽉 채워서 오면 선생님이 검사를 할게요. 자, 1번. 1번은 내심의 뜻을 적어 보려고 해요. 자, 내심이라는 것은 기호로 I라는 기호를 많이 쓰는데 내심은 뭐다? 내접원의 중심이다. 자, 내접원이 뭔지 이야기를 했죠. 삼각형의 내접원이란 삼각형의 세 변이 모두 이 원에 접할 때 그때 그 원을 내접원이라고 한다. 그림에 잘 보이죠. 자, 2번 내용은 뭐냐면 자, 봐봐. 2번 내용은 내심은 그래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이에요. 그런데 방금 내접원을 먼저 찾고 내접원의 중심을 찾았잖아. 근데 삼각형이 있으면 내심을 찾으려면 항상 내접원을 그러면 찾고 중심을 찾아야 되냐? 내접원을 찾기가 힘든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은 사실상 찾는 거는 힘들어요. 원을 찾는 거는. 그러면 내심을 먼저 찾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죠. 내심을 먼저. 원을 그리기 전에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삼각형에서 내심을 딱 찾을 수는 없을까? 자, 그 고민을 하면서 내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겠죠. 우리도 똑같이 수학자들의 흐름대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내접원이 그려져 있고요. 지금 그림에 그것의 중심인 내심 I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I라는 선에서 무엇을 그어볼까요? 내접원이라는 것은 각각의 세 변이 모두 원의 접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점이 존재하죠? 접점이 존재하겠죠. 여기도 접점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접점이 존재해요. 자, 그 접점은 딱 하나씩 존재를 하니까 걔네들의 기호를 D, E, F라고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그려진 반지름은 접선과 어떤 관계를 이룬다? 수직 관계를 이룬다라는 것을 제일 첫 번째 화면에서 살펴봤으니까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러고 보니까 얘네들은 반지름이라서 길이 같은 것도 알겠어. 맞죠? 내접원의 반지름이야. 지금 안쪽에 그려진 선들 선분 ID, 선분 IE, 선분 IF는 모두 내접원의 반지름이라서 길이 같은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I를 찾는 방법은 모르겠어. 삼각형에서 내심을 먼저 찾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은 것도 역시 원의 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접점까지 그은 거지 내심으로부터 발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심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생각을 계속 해봤겠죠. 그 고민 끝에 또 하나의 선을 그어봤어요. 보조선을 I라는 점과 각각의 꼭지점을 이어볼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이어봤어요. 이렇게 있고 나서 보니까 되게 똑같아 보이는 삼각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삼각형 A, B, I 요거랑 바로 옆에 있는 삼각형 A, F, I 이 두 삼각형을 관찰하게 됐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배웠죠. 자, 적어볼게요. 자, 삼각형 A, D, I와 삼각형 A, F, I
뭔가 되게 똑같아 보여. 항상 추측부터 시작하는 거죠. 혹시나 합동이지 않을까? 이것을 관찰해 보니까 여기에서 자, 둘 다 각 D, ADI 이거 90도고 또 AFI 각 AFI가 90도죠. 자, R을 만족했네요. 그 다음에 H. H는 빗변. 90도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공통으로 쓰고 있네요. AI 선분은 공통이다. 그래서 H까지 만족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만족하나요? 그렇죠. 변 DI와 변 FI가 같죠. 그 이유는 내저번에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RHS 합동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따라서 삼각형 ADI 이것과 삼각형 AFI는 RHS 합동이 된다. 완벽하게 두 삼각형이 포개짐을 보였으니까 나는 각각이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대응변 AD라는 길이와 AF라는 길이가 같음을 보일 수 있고, 또 각각이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음을 이용할 수도 있죠. 따라서 여기 각의 크기와 여기 각의 크기가 같음을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슬슬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이 두 삼각형만 합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삼각형에서 삼각형 DBI와 또 삼각형 EBI도 똑같은 이유로 R, 그 다음에 H 공통, 그 다음에 S 합동. 따라서 또 말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각과 여기 각은 대응각의 크기로 같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도 합동이 돼서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내심을 삼각형에서 그냥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내심을 바로 찾는 방법이 눈치챘나요? 그렇죠. 자, 이 내심이라는 점은 어떻게 원 없이 그을 수 있는 선을 찾아보세요. 그냥 삼각형이 있었을 때 각 A를 어떻게 하는 선? 이렇게 정확하게 반반 XX 각으로 반반 나누는 선을 긋고, 또 각 B를 정확하게 반반 나누는 선을 긋고, 또 각 C를 반반 나누는 선을 그으면은 그 선들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바로 뭐다? I, 내심이 되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도 적어 놓고, 자, 여기 위쪽에 삼각형의 내심 찾기. 그 방법은 뭐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7번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2번까지 했어요. 조금 더 힘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내저번을 찾지 않고도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내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발견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이 뭐냐? 3번 내용은 좀 전에 했는 것과 같은데, 자, I라는 점이 내심이에요. 내심, 원의 중심. 자, 내접 원의 중심이니까 내접원 각각의 변에 점이 존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 내심으로부터 접점까지 그은 반지름. 이렇게 그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긋고 나서 보면은 각각의 길이들이 어때요? 같죠? 그 이유는 뭐기 때문에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우리 원의 반지름은 모두 다 길이가 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삼각형의 입장에서
원 없이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삼각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내심이 있어. 근데 내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수직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까지 그었는데 그것이 수선이 그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점과 이 선분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다? 거리가 되는 거죠. 다시 또 이 내심에서부터 이 변, 밑에 있는 변까지 이렇게 수선이 그어졌다는 것은 또 역시 이 점과 밑에 변까지의 거리가 되겠지. 근데 걔네들이 다 어때요? I에서부터 얘네들은 다 같다는 것을 우리는 내접 원의 반지름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정리를 해보면 어떠냐면 내심으로부터 내심 I로부터 어디까지?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왜냐하면 내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이랑 5번은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2번에서 내심 어떻게 찾는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선 내심과 A가 이어진 이 선은 바로 뭐다? 각 A를 뭐 하는 선이죠? 이등분하는 선이다. 내심으로 연결된 선, 꼭지점이 내심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이 선 자체가 이 각을 이등분했다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의 각을 X각이라고 하면 오른쪽의 각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X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꼭지점 B와 내심 I가 연결됐다는 것은 이 선 자체가 각 B를 이등분한 선이기 때문에 여기 각을 Y라고 하면 요 밑에 각도 Y가 됩니다. 여기도 여기가 Z면 옆에도 Z가 돼요. 자, 그러면 XX 둘 중에 하나만 가져와서 선택해 볼게요. 요 X와 또 YY 둘 중에 하나. 요거 여러분들도 그림에 다 표시하세요. ZZ 중에 둘 중에 하나. 자, 이 각을 선택하면은 결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도다? 90도가 된다. 그 이유 적어볼게요. 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몇 도죠? 180도죠. 그러면 각 A, 이 각 더하기 각 B, 이 각 더하기 각 C, 이 각을 세 내각을 합하면 180도예요. 근데 각 A가 2X니까 2X 더하기 2Y 더하기 2Z 다 더하면 180도다. 양변을 2로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0도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야기는 뭐냐면 자, 내심에서부터 B라는 꼭지점과 이렇게 있고 C라는 꼭지점을 이으면은 이 내심 있는 요 각 보이죠? 요 각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각 BIC 이 각과 어떤 각이 관계가 있냐?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의 각 A와 요 둘은 같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 관계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하나를 알면 하나를 구하겠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서 5번 내용을 먼저 적어 볼게요. 각 BIC라는 이 각은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가 됩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설명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선생님은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크기, 외곽의 성질,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여기가 x면은 이 점은 내심으로 이어진 점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도 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y면 역시 오른쪽에 있는 것도 y. 여기가 z면 여기도 z가 된다고 했어요. 어떤 선을 그을 거냐면 이 선분 AO로부터 더 연장을 시켜서 쭉 이렇게 더 그을 거야. 자, 그러면 두 삼각형, 왼쪽의 삼각형 A, B, O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또 오른쪽의 삼각형 A, C, O가 아니라 I, A, C, I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굳이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호를 여기 변 위에 기호 D 하나 줘볼까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 BIC라는 각은 각 BID 요 부분 각 BID 각 더하기 각 CID 이렇게 더하면은 요 각이 되는데 왼쪽에 각 BID라는 각은 왼쪽에 있는 보라색 요 삼각형의 한 외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라서 여기가 x 더하기 y 각도가 됩니다. 자, 이제 각 CID, i가 여기죠. CID라는 요 부분의 각은 오른쪽이 파란색 삼각형의 한 외곽이 되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라서 x 더하기 z가 됩니다. 그러면 BID는 x 더하기 y였고 더하기 CID는 x 더하기 z예요. 자, 순서를 바꿔 적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x로 쓸 수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도라고 했죠? 아까? 90도라고 했죠. 따라서 이 부분이 대신 90도 더하기 x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x라는 각은 각 A의 반틈이죠. 즉 90 더하기 2분의 1 각 A라고 최종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심으로부터 두 꼭지점을 이어서 발생한 이 각과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까지 각은 관계가 있더라. 그것은 90도 더하기 2분의 1 A를 하면 찾을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6번이랑 7번만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40분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 자, 6번. 6번이 내심의 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때까지 초등학교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하나만 배웠죠. 그게 뭐였어요? 자,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적당히 한 변을 밑변으로 잡으면은 자, 이것을 밑변으로 잡아 볼게요. 그러면 얘가 밑변이면 높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밑변에서 사용한 여기 꼭지점 말고 나머지 하나 마주보고 있는 이 꼭지점 있죠. 여기서부터 밑변에 수선을 그어는 이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이게 높이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6번에서 넓이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재료가 세 변의 길이, 그냥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세 변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세 변의 길이랑 내접원의 반지름으로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결론부터 적어볼까요? 결론. 삼각형의 넓이는 보통 S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이 바로 내접원의 반지름, R 가로하고 각각의 세 변을 더한 값,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I라는 내심에서부터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어볼게요. AI 이어주고요. BI 이어주고요. CI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으면은 자,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는데 보이나요?
삼각형 ABI. 자, 여기 삼각형. 그 다음에 또 삼각형 BCI. 자, 여기 삼각형.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삼각형 ACI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렇게 나누고 이제 따져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이 각각의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겠죠. 삼각형 ABI 넓이와 더하기 삼각형 BCI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ACI의 넓이의 합과 같다. 자,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I에서부터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이 접점, 이렇게 수선을 내린 것 자체가 내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밑변이 C가 되면은 높이가 바로 R이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 ABI의 넓이는 2분의 1 CR이 됩니다. 더하기 삼각형 BCI의 넓이는 2분의 1 BR이 되죠. BCI의 넓이는 2분의 1 AI죠. BCI 넓이는 2분의 1 밑변 A,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또 삼각형 ACI 넓이는 2분의 1 밑변 B, 높이 R. 역시 높이는 I에서부터 여기 수선을 긋는 게 높이인데 그것이 바로 접점까지 이어지는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R로 높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개의 항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 자,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2분의 1 R을 묶어볼게요. 그러면 남는 것을 알파벳 순으로 적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내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어요. 자, 간단한 예제를 얘기를 해보면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쭉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자, 만약에 세변의 길이가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내접원이 존재를 하겠죠.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 A, B, C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R은 내접원의 반지름 얼마? 2 곱하기 각각의 세 변의 길이를 더한 거 4 더하기 6 더하기 8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답은 18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7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7번은 어떤 것이냐면 길이가 같은 선분을 찾아내 볼 건데 자, 이거는 사실상 2번에서 삼각형의 내심 찾는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다 드러난 이야기예요. 자, 다시 정리도 할 겸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내접원의 중심이 I였다. 내접원이라는 것은 세 변이 모두 원에 접한다. 원에 접한다. 그것을 접선이라고 불렀는데 접한다는 것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접점이 존재를 했다. 그래서 그 점을 D, E, F라고 표현을 하면은 I에서부터 D까지 이은 이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 관계를 이룬다. I에서부터 F까지도 수직 관계, I에서부터 E까지도 접선 BC 선분과 수직 관계를 이룬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I에서부터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됨을 보일 수 있었다. 어떻게 합동이냐면 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자, 앞에서 2번에서 다 했는 내용이에요. 자, 합동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응변의 길이가 같더라. 그래서 AD와 대응변이 누구예요? AF죠. 얘네들이 길이가 같더라. 그리고 BD와 대응변이 BE죠. 그 다음에
CE와 대응변이 CF죠. 이렇게 길이가 같더라라는 사실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지금 기호로 표현하면 AD와 AF가 길이가 같고, 그리고 BD와 BE 길이가 같고, 그리고 CE와 CF가 길이가 같더라. 자, 과정 없이 결과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I에서부터 접점까지 이렇게 접점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접점까지 원밖에 한 점, 이 A라는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두 개에 대한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더라. 그래서 여기가 D, E, F면은 AD 길이와 AF 길이가 같더라.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가 같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가 만약에 10cm야 얘들아. 여기가 7cm예요. 그러면 여기도 얼마다? 7이다. 여기가 그러면 10에서 7을 빼면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또 얼마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은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심을 정리를 쭉 해봤어요. 자, 내심을 1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다음 시간에 내심 문제풀이를 할 거지만 그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외심에 대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내심 찾는 방법이랑 내심에 대한 성질과 너무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본인이 이 모든 걸 설명하면서 이해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것, 그리고 길이에 대한 것 이렇게 머리에 정리해서 잘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날게요. 안녕.